오늘부터 9월 1일 동안 진행되는 펜스테이션 공사로 인해 역을 지나는 수많은 열차 운행이 단축 변경됩니다. 통근 시간이 최대 1시간 30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등 혼잡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민사 박물관 내 위안부 전시관과 위안부 소녀상 건립기금 모금 골프대회에서 13만 달러를 넘게 모금했습니다. 모든 불체자를 무조건 체포하라는 내용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내부 지침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지 프로퍼블리칸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내부 지침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액을 13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투자금을 이처럼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과 비리 온상인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페어브타운에 한국산 차량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7월 달에만 한국산 차량 4대가 절도당했습니다. 베라자노 브릿지의 통행료 징수 방식이 지난 8일 오전 3시부터 현금을 받지 않는 캐시리스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브릿지의 모든 톨레인에선 이지패스를 사용하거나 이지패스가 없을 경우 번호판에 등록된 주소로 통행료 청구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부터 9월 1일 동안 이루어지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공사로 역을 지나는 수많은 열차 운행이 단축 변경됩니다. 통근 시간이 최대 1시간 30분까지 늘어날 수 있는 등 혼잡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약 2달간 맨해튼 펜스테이션이 개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동안 하루 수십만 명 가까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 공사로 인한 여름 교통지옥은 일찌감치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이 같은 공사는 불편을 겪기 전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aybe those repairs should have happened over the last 10 years as opposed to over one summer to inconvenience everyone for 2 months.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승객은 약 하루 60만 명입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열차 운행이 최대 25%가량 줄고 정상적으로 펜스테이션역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열차도 많아 이용객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 시간입니다. 이용객들은 그저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 1시간가량 일찍 집에서 나와 출근 지옥을 피하기도 합니다. Left half an hour early, and so far my commute's been totally fine. 교통국은 임시 방편으로 버스와 페리 노선을 증편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뉴저지 트랜짓과 롱아일랜드 로드를 이용하는 통근객들은 대체 열차에도 사람이 붐벼 환승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엠트랙 소유의 펜스테이션 공사는 오는 9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공사 기간 중 노선별 운행 일정과 대체 교통편 정보는 MTA 웹사이트와 트랜짓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회관 이민사 박물관 내 위안부 전시관과 위안부 소녀상 건립기금 모금 골프대회에서 13만 달러를 넘게 모금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8일 롱아일랜드 미들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18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총 13만 200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현재 글렌데일의 소녀상을 만든 조각가에게 위안부 소녀상 제작을 의뢰한 상태며 올 10월 달께 위안부 간 개설과 소녀상 제막식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에 제작되는 소녀상은 어느 곳이든 옮겨서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도 고양시가 2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난 8일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를 방문해 현재 고양시가 추진 중인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에 대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고
이에 따른 미주 한인사회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고양시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6조 7천억 원을 들여 고양시 일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2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 고양시는 사흘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에 개막한 월드옥타 미주 경제인대회를 방문해 월드옥타와도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를 공동으로 유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는 개발 단계에서만 3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생기고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연간 15조 원의 엄청난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불체자를 무조건 체포하라는 내용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내부 지침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지인 프로퍼블리카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이민세관 단속국의 내부 지침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업무 수행 중에 마주치는 모든 불체자에 대해 범죄 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추방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체자 단속에 대해 무고한 불체자는 제외하고 공공안전과 국가안전에 위협되는 범죄자만을 중점 추방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침서는 당초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오는 9월 30일 임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 자격을 두고 미 의회 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액을 13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투자금을 이처럼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과 비리 온상인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를 올리는 것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연방 상원 의원들은 갑작스럽게 투자금을 3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은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예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는 쪽의 의견은 이민 사기와 투자금 횡령 등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에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투자 이민 영주권 쿼터는 만개며 이 중에 약 90%가 넘는 쿼터가 50만 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신청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페어뷰 타운에 한국산 차량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7월 달에만 한국산 차량 4대가 절도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페어뷰 풀톤 애비뉴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도난당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2일에도 맥킨리 스트리트 인근 한 주택의 주차장에 세워놨던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또 5일에는 페어뷰 브로드애비뉴 선상의 중고차 매장에 주차된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페어뷰 주택가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절도하는 사건이 이달에만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며 이 중에 3건은 현대와 기아 등 한국산 브랜드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티넥타운이 종이와 비닐 등 일회용 봉지에 대한 유료화를 실시합니다. 뉴저지 티넥타운십은 지난 6일 열린 원래 회의를 갖고 지역 내 모든 상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지에 대해 한 장당 5센트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티넥타운은 1년 동안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시행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일회용 봉지에 대한 유료화 시행을 결정한 것은 티넥타운이 2번째입니다. 한편 이번 티넥의 일회용 봉지 유료화가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의회는 일회용 봉지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베라자노 브릿지도 현금을 받지 않는 캐시리스로 전환됐습니다. 베라자노 브릿지의 통행료 징수 방식은 지난 8일 오전 3시부터 현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캐시리스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브릿지의 모든 톨 레인에선 이지패스를 사용하거나 이지패스가 없는 경우 번호판에 등록된 주소로 통행료 청구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맨해튼 지점을 개점했습니다. 지난 7일 오픈 행사를 가진 뉴 밀레니엄 뱅크는 맨해튼 지점 오픈을 계기로 더욱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순수 동포자본은행인 뉴 밀레니엄 뱅크가 맨해튼 한인타운 중심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맨해튼 지점은 뉴 밀레니엄 뱅크의 5번째 지점입니다. 지난 7일 열린 오픈 행사에서 허홍식 행장은 맨해튼 지점 개점을 계기로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서비스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은 다 구비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여기 맨하탄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 문턱이 낮은 우리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잘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대출 심사 과정까지 원스톱인 SBA 이용자와 홈 모기지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자율과 서비스를 제공해 한인 비즈니스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한인 교포들을 위해서 융자 중심으로 그 VIP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새로 문을 연 맨해튼 지점은 다른 지점들과는 달리 은행과 라운지가 합쳐져 은행 업무는 물론 따로 마련된 라운지에서 미팅을 가질 수 있는 사랑방을 선보였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이번 맨해튼 지점 오픈을 기념해 전 지점에서 스페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 측은 지난 2016년 주력 상품인 SBA 대출에 있어 뉴욕 지역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았고 올해도 목표 달성에 문제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130년 만에 폭염이 찾아온 캘리포니아주에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바람과 폭염으로 불길은 빠르게 번지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캘리포니아,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30여 개 이상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주민 8천여 명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흘 전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지역 3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살인적인 폭염과 건조한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져 임야는 물론 건물까지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센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휘티어 산불은 사흘간 건물 20채를 집어삼키고 임야 7,800에이커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센타바바라 근처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입니다. 또한 세크라멘토 북쪽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인근 지역 가옥과 건물 5천여 채가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 5천여 명을 투입하고 항공기와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진화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 대변인은 태양열 때문에 연료가 뜨거워져 금방 불이 다시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00도가 넘는 폭염에 정전 피해 그리고 산불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어 화재 진압과 피해 수습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의 핵 야욕을 억제하고 철강 덤핑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폐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시한 과제는 물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이견만을 키운 채 빈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무역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프랑스로부터 일장 설교를 듣는가 하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를 못 냈고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극명한 이견만을 노출시켰습니다. 특히 북핵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야욕 억제를 위한 대응책 하나 없이 끝냈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 미 유럽센터의 토머스 라이트 소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가 던져준 큰 메시지는 19대 1의 프레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고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델타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승객이 비상구를 열려고 난동을 부리다 승무원들이 휘두른 와인병에 얻어맞고 제압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FBI가 법정에 제출한 기소 내용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템파에 거주하고 있는 조지프 데니엘 후덱이란 남성은 지난 7일 시애틀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델타항공 129편 1등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갑자기 1등석의 비상구를 열려고 돌진했습니다. 이에 승무원이 이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후덱은 뿌리쳤고 이 승객과 승무원 간의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1등석 앞의 음료 준비 공간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덱이 멈추지 않고 비상구를 열려고 하자 승무원이 디저트 와인병을 후덱의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기내 난동이 일어나자 조종사는 시애틀 공항 게이트로 비행기를 회항했습니다. 후덱은 재판 결과에 따라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25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곰에게 물렸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진 한 10대 소년이 화제입니다. 이 소년은 캠핑장에서 잠을 자다 야생곰에게 물렸지만 다행히 곰이 달아나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곰에게 뒤통수를 물려 10피트나 끌려가 죽다 살아난 10대 소년. 캠핑 도우미인 이 소년은 어젯밤 콜로라도주 불더 지역 캠핑장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침낭에서 잠을 자고 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소년의 뒤통수를 문 곰은 10피트가량 소년을 끌고 갔고 한밤중 캠핑장을 덮친 곰의 습격에 소년의 동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을 물고 있던 곰은 동료들의 소리를 듣고 놀라 달아났습니다. 딜러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en it was dragging me, that was the slowest part. It felt like it went forever. That's really not common black bear behavior. 관계자는 야생곰의 습격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캠프장을 습격한 곰을 쫓고 발견되면 안락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년은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프 카운슬러로 이 단체는 야생곰의 습격에도 여름 캠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페이스북이 1,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는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멀로파크에 들었으며 아파트 이외에도 식료품점과 소매점, 사무 공간도 구성됩니다. 원로 캠퍼스라는 건설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건설 계획은 2021년도까지 1단계 단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페이스북은 아파트 건설이 자사 직원들의 통근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지역 아파트 값을 잡는 데도 한몫할 전망입니다. (7월 1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달 23일 브루클린 지역에서 20대 남자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범인이 사건 발생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33살의 게리 마틴을 체포하고 살인 혐의와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마틴은 지난달 이스트 뉴욕에서 27살의 데빈 한니발과 23살의 크리스티나 스터브를 차 안에 앉혀놓고 처형식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중재하던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다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경 뉴욕주 경찰관인 36살 조엘 데이비스가 한 가정집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워터타운 노스에서 20마일이 떨어진 제퍼슨 카운티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집에는 한 커플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데이비스는 이들을 중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32살 저스틴 왈터는 데이비스와 그의 아내인 27살 니콜 왈터에게 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총을 쏜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브롱스에서 22살의 남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 3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지난 7일 콩코스 빌리스의 모리스 애비뉴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주먹으로 치고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링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의 용의자는 흰색 인피니티 세단을 타고 도망쳤으며 이들 중에 한 명은 검은색 셔츠와 청바지, 흰색 샌들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명의 괴한이 인디애나주 신시내티 근처에서 열린 임신 축하 파티장에 침입해 무차별로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1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사건엔 숨진 이외에도 다른 임산부와 어린이 등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즐거운 파티에 참석했다 변을 당한 사망자는 인디애나주 헌팅턴에 살고 있는 22살의 오토리 게럿입니다. 이날 열린 파티는
임산부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아니면 여자아이인지를 알려주고 축하를 받는 파티였는데 이 파티의 주인공인 임산부는 총격의 충격으로 뱃속의 남자아이를 잃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친구 가족들은 임산부의 집 거실에 모여 흥겨운 파티를 열고 있었고 갑자기 2명의 괴한이 침입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는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으며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롱스에서 새장 속에 있는 2마리의 앵무새를 훔쳐서 달아난 강도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강도는 지난 6월 23일 에드손 애비뉴 지역 지하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에서 새장 속에 있는 앵무새뿐만 아니라 고급 향수와 현금 $600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자동차 번호판이 있는 다찌 네온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오른쪽 팔에 문신이 있는 키 5피트 9인치 정도의 범인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이 빠르면 9월 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우신 연방재무부 장관은 9일 ABC의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윅에서 연내로 세제 개혁안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의 커뮤니티 센터 보수 공사기금 모금을 위한 공연에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뉴욕시로부터 공사지원금 $300만 매칭 펀드를 위해 $150만 마련해야 합니다. 뉴욕 매치 경기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헌혈 행사가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퀸즈 베이트라스 쇼핑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참석하는 모든 헌혈 기증자들은 올해 매치 경기 티켓을 2장씩 무료로 증정받습니다. 헌혈은 16세에서 75세, 몸무게는 최소 110파운드 이상이어야 하며 헌혈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1년 동안 문신을 새겼다면 헌혈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주일에 2번이나 긁는 복권에 당첨이 된 10대 소녀가 나왔습니다. 이 소녀는 한 번은 $55만, 또 한 번은 $10만 당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복권사무소는 화제의 소녀 도밍게스의 주간 누적 당첨금이 $65만 5,055라고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에는 뉴저지 경제인협회 백승석 이사장님 또 권준석 차세대 위원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주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경제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승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경제인협회에서 차세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준석입니다. 네네. 오늘 모신 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뉴저지 경제인협회에서 차세대 무역 스쿨을 지금 여신다고 제가 들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협회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차세대 무역 스쿨을 아무래도 이제 개막하다 보니까 어떤 남다른 의미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내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세계 한인 무역협회가 설립된 지 한국의 이제 경제 공식 기구 중에 하나로서 한 36년이 됐는데 해외에 있는 한인 한상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비즈니스를 돕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1.5세, 2세, 3세, 4세들, 그러니까 차세대들의 이제 창업을 돕거나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뉴저지에서 그러한 사업 중의 일환으로 무역 스쿨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경제인협회가 지금 이제 14만 정도도 앞두고 계시는데요. 29회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차세대 무역 스쿨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을까요? 네, 세계 한인 무역 협회에서 차세대 무역 스쿨을 주관해서 진행한 지는 지금 올해가 15년째고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뉴저지 지회에서는 지난 2, 3년간 뉴욕 지회와 함께 통합으로 무역 스쿨을 진행을 했었는데 2017년도 올해부터는 저희가 저희 지회에서 차세대들을 단독 관리를 하고
향후에 그 협회의 그 세대 교체를 위한 그 일원으로 처음으로 단독으로 50명의 참석자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차세대 무역스쿨은 어떤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게 되나요? 차세대 무역스쿨은 세계 한인무역협회 본부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한인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의 한국인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월드 옥타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흐름, 마케팅, 창업, 무역에 관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올해 저희 뉴저지 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이제 이들이 좀 참가를 하면은 좋을까요? 네. 만 21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사회인이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요. 창업이나 무역, 기타 그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창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접적인 어떤 좋은 정보를 얻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2박 3일 동안 7개 정도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 창업과 무역,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성공한 비즈니스 사례 등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서 비록 2박 3일 동안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근간이 되는 기초들을 잘 준비가 돼 있어서 분명히 좋은 그 동기부여가 돼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차세대 무역스쿨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선배님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뉴저지 경제인협회하고는 어떻게 좀 관계가 진행이 되나요? 우선 무역스쿨을 졸업하는 차세대 분들은 저희 협회에 준회원으로 가입 조건이 주어지고요. 만 41세부터는 저희가 정식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저지 지회는 올해가 첫 단독 개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알룸나이는 없어요. 알룸나이는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50명의 그 동기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한 올해 15회째 전 세계에서 무역스쿨을 졸업한 차세대들이 많은 네트워킹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뉴저지 지회에선 비록 50명이지만 졸업과 동시에 전 세계 18,000명 정도의 졸업생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처음 이제 시작하고 이제 단독으로 하는 건 지금 처음이지만요. 앞으로 이제 나아갈 좀 지향점, 뭐 목표 이런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비즈니스에서 맨파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서로 이제 약 그 한상 세계 월드 옥타 한상 조직이 전 세계 70여 개국에 약 140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비즈니스 정보도 나누고 또 비즈니스 도울 일 있으면 서로 이제 무역들을 많이 하시니까 돕는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한인 1세대와 1.5,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차세대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실제 교육비가 1인당 한 700불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한국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세계 월드 옥타에서 일부 지원하고 대부분의 경비를 저희들이 이제 그 기부금이라든가 찬조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제 저희 뉴저지 경제인협회 조직에 한 130여 개 이제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용을 원하는 혹은 기업의 홍보를 원하는 그 회원사들이 오셔가지고 CEO의 만남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과 혹은 직업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구직의 기회도 아마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네. 그 방송을 보시는 중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좀 구체적인 그 신청 방법,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홍보와 그 신청서 다운로드는 저희 협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가능하시고요.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은 좀 관련된 정보를 나누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예. 아, 그 우리 이사장님께 좀, 예,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차세대 무역 스쿨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백그라운드도 생기게 되는 거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좋은 구직의 어떤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관심 있어 하시는 우리 차세대인 말 그대로 앞으로의 어떤 경영을 하실 분들한테 많이 참가를 좀 바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저는 요 한마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한순간의 결정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되는 것인데요. 요번 이제 뉴저지 경제협회에서 주최하는 그 창업 스쿨에 참여하시는 결정을 하심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미래에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그 차세대 분들 많은 지원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차세대 위원장님이십니다. 아무래도 그 또 말씀을 또 안 나누면 또 아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한번 주시지요. 네. 같은 나이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거고 또 백그라운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선택의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네,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저지 경제인협회 백승석 이사장님 또 권준석 차세대 위원장님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낮 기온은 최고 83도로 날이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했는데요. 밤 기온은 다소 습해 72도 웃돌았습니다. 내일 새벽 동안에는 소나기 내립니다. 낮 동안은 흐린 하늘도 거치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곳곳에 다시 소나기 소식 예상됩니다. 최고 87도, 최저 74도입니다. 수요일은 날이 맑습니다. 한낮 기온 87도입니다. 하지만 볕이 다소 뜨거워 체감 기온은 100도 가까이 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한두 차례 소나기 소식 이후 주말 동안 날이 습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 유지합니다. 실내 에어컨 바람으로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KBTV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